한여름밤 초가집 마당에 거적대기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른 집 위에 놓인 시신 곁으로 파리가 날아들고 흰 소복을 입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시절 죽음은 집 안에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도 장례식장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방 한 칸에 시신을 모시고 3일장, 길게는 5일장까지 치렀습니다. 냉장시설이 없었으니 여름이면 시신은 하루 만에 부패가 시작되었고 그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병원체가 가득했던 겁니다. 바로 이 시절에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장례식장에 가면 부정을 탄다. 부정을 탄다는 이 말, 단순한 미신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선조들의 뼈아픈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아이가 시신 곁에 갔다가 원인 모를 병에 걸리는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결론은 내렸던 거죠.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것이 구른 것을 봤다, 부정을 탔다는 표현으로 전해 내려온 겁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장례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장례식장 이용률은 97.4%에 달했고 현대식 시설에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기는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그런데 이 오래된 금기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이 금기를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여성의 몸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본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이물질로 간주하고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존재입니다. 만약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태아를 이물질로 인식해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면 인체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태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면역력을 낮추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방어 전략 때문에 임산부는 일반인보다 감염에 훨씬 취약한 상태라 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임산부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수직 감염으로 이어져 아기에게 선천성 심장질환과 시각 청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형 감염 역시 출산 전후에 아기가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다량 노출되면서 감염 위험이 커지는데 신생아가 감염되면 90% 이상이 만성 보균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이 낮아진 상태에서 문제는 감염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또 다른 적이 됩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진은 임산부 78명의 모발에서 코르티솔 수치를 3개월간 측정한 뒤 출산 후 아기의 뇌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중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던 여성의 아기는 사회적 행동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구조와 신경 연결망에 변화가 관찰된 겁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통곡과 슬픔이 가득한 분위기에 죽음이라는 극단적 사건 앞에서 느끼는 정서적 충격은 임산부에게 상당한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장례식장에서 피워지는 향과 빈소 주변의 국화향기, 그리고 시신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포르말데이드 같은 화학물질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포르말데이드는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메스꺼움과 호흡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조문객이 직접 고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면역이 저하된 임산부에게는 아주 작은 자극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임산부의 몸이 이토록 예민한 상태라면 장례식장이라는 공간 자체는 과연 안전한 곳일까요? 스테인리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안치냉장고 안에는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의 70% 이상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들을 관리하는 공간이 바로 장례식장의 안치실과 염습실인 겁니다. 대한장례지도 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남승현 씨가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장례식장 내 5가지 검체, 그러니까 안치냉장고, 시신 받침대, 염습 테이블, 핀셋과 가위 같은 도구, 그리고 종사자 위생복에서 병원성 미생물 균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다양한 세균과 병원 미생물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주요 세균성 위험으로는 결핵과 다제뇌성균이 꼽혔고
바이러스성 위험으로는 B형 간염 등이 노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국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1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신의 체액에 자주 또는 항상 접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액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응답자의 48.4%가 탈지면으로 닦아내는 비위생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석션기 같은 전문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8%에 불과했습니다. 안치냉장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률상 시신 보관 공간의 온도는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시신이 없는 동안에는 전기료 절약을 위해 전원을 꺼두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전원이 꺼지면 내부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서 잠복된 미생물의 증식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조문객이 직접 안치실이나 염습실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 안에서 공기는 순환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의 위생복에서도 미생물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한 간접 노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에는 국회에서도 장례식장의 감염 위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감염 위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감염병 사망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어른에게도 이런 위험이 존재한다면 면역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장례식장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걸까요? 장례식장 복도를 걷는 서너 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빈소 안에서 터져나오는 통곡 소리에 아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어린아이의 면역 체계는 아직 성장 중입니다. 서민처럼 다양한 병원체에 대한 면역 기억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되었을 때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장례식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장례식장이 위험한 이유는 면역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충격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전남대교 의과대학 정신과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5살 이전의 아이는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난 사람이 돌아오듯 죽은 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시기의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는 어른들을 보면 왜 저렇게 슬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공포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는 더 복잡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죽음을 의인화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무서운 존재로 사람을 데려가는 어떤 것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5살 미만에서 가까운 사람의 사망을 경험한 아이는 정신적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장례식장은 과거의 가정장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핵심은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임산부와 아이가 있는 집은 장례식장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걸까요?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조들이 부정을 탄다고 말했던 그 한마디 안에는 사랑하는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과학으로 이해하고 지혜로 실천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입니다.